안녕하십니까, 안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방법 중에 부가세 환급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건 각 국가별로 제품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부가세가 10% 포함되어 있어서 매입한 상품들을 해외에 판매했을 때 수출 신고를 통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영세율 적용받아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어떤 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방법 중에 미국 상품을 한국, 일본 상품을 한국, 유럽 상품을 한국에 받을 때 각 국가별로 부가세가 있죠. 그 중에 미국은 주별로 세일즈 텍스라는 부가세 형태의 가격들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텍스가 안 붙는 지역의 물건을 받으면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개념보다는 배대지가 어디에 있냐, 특히 부가세를 세일 텍스가 노텍스 지역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동부는 뉴저지와 델라웨어, 서부는 오레곤,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어서 그 근처에 배대지가 많이 있죠.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불과 작년만 해도 일본 구매 대행으로 할 때 제품가에 마진을 붙였지만, 그 중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일본의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의 부가세 7% 정도를 환급받는 걸로 백마진을 챙기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도 부가세가 10%로 올라가면서 일본 법인으로 수출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또 하나의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중국은 아직 부가가치세라는 게 완전하게 통일되지 않아서 유명한 샤오미 같은 브랜드는 이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지만 타오바오나 다른 상품은 아직도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좀 성숙돼야 되는 시장이 중국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유럽입니다. 유럽은 보통 15에서 20%가 부가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가가 예를 들면 100유로면 80유로가 제품가고 20유로가 부가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유로에 마진 10%로서 110유로에 팔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유로 중에 2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80유로짜리를 사서 100유로에 팔면, 직구적이 100유로에 직구하나 글로벌 셀러가 100유로에 파나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고객은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제가 미는 용어 원가 구매 대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럽의 부가세를 환급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에, 프랑스에 법인을 설립하시고 그 법인 이름으로 현재 사서 한국으로 보낼 때 수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업자도 있는데 영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 있는 사업자에서 영국으로 돈을 보내고 영국에서 사서 영국에서 수출 신고하면 영국 법인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영국에 법인 설립하러 많이 가시지만, 이게 회계상의 문제와 자금에 대한 순환 때문에 법인 설립하면서 텍스 리펀드 받는 게 현지에 있는 사업자보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수출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행기 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아울렛 매장에 가서 2개 사고 3개 사고 정매장 돌고 몇 시간 차 타고 가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명품을 산 다음에 그거를 현지 공항에서 관광객 근처럼 해서 텍스 리펀드를 받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관세 부가세를 내고 수입 신고를 하는 유럽 명품 바잉하는 팀들과 셀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셀러분들도 이렇게 가서 바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구매 대행 단계보다 텍스 리펀드를 활용한 명품 바잉을 하는 소수의 그룹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평생 3, 4개월에 한 번씩 바잉하러 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점은 가서밖에 못 사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구매 대행 사업자보다 좀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하거나 현재 가서 바잉해서
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안 소장은 모든 분들에게 영국 법인 설립하라고 할까요? 프랑스 법인 설립하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하다가 잘 되면 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지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다면 그분한테 돈을 주고 그분이 사서 수출 신고를 하면서 남긴 텍스 리펀드를 같이 쉐어하는 모델을 먼저 하시다가 나는 그들한테 주는 수수료가 아까워 라고 하면 그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현지 파트너 어떻게 찾냐? 가능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유럽에 있는 배대지한테 텍스 리펀드 해줄 수 있냐? 근데 텍스 리펀드가 먼저 돈을 보내서 산 다음에 몇 달 후에 환급받기 위하기 때문에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 보내고 사서 추후에 받는 제2의 보너스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계속 텍스 리펀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소수의 셀러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영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면 그 법인 어카운트로 영국에서 사면 텍스가 안 되지만, 영국 법인으로 독일에 있는 아마존 상품들을 산다고 했을 때,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산다고 할 때 주소지를 영국이지만 독일에서 영국으로 받는다고 하면 국가 간의 수출이기 때문에 텍스가 빠진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먼저 산 다음에 3개월 후에 텍스를 리펀 받는 건데,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 현지 사업자로 다른 국가의 아마존 프라임 상품을 살려고 하면, 이게 아마존의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다 전제하에 텍스가 빠진 금액으로 산다. 이거 진짜 이게 대단한 꼼수이자 아는 분만 아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그러면 3개월 후에 리펀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빠진 금액으로 사면 좋지 않나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영국의 어디에 법인 설립해서 어떻게 해서 아마존을 텍스가 빠진 금액으로 사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까지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은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법인 설립해서 돈을 보내서 거기서 사서 수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텍스 리펀드를 해줄 수 있는 좋은 현지 파트너를 찾아서 그 파트너와 쉐어를 하는 걸로 가시고, 또 한 가지가 리펀보다도 아예 빠진 금액으로 사는 건 유럽의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면 아예 수출로 보기 때문에 텍스가 빠진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은 반드시 텍스를 환급받거나 텍스가 빠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경쟁력을 오프라인에서 아울렛 매장을 사서 공항에서 수출 신고하거나 리펀 받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인터넷 기반으로 했을 때 빠진 금액을 하면 직구족이 직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제공하는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고객들은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이 구매 대행 시장에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과 마케팅 전략 중에 텍스 리펀드를 국가별로 활용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알아보십시오. 검색 조금만 하면 되시고요. 조금만 좀 노력하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텍스 리펀드가 메인이 아니고 텍스 리펀 또는 면세를 활용한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 이쪽에 스터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는 많은 분들께 글로벌셀러의 저희를 통해서 글로벌셀러 분들에 대한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안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